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뭐 잘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큰 뉴스인데 애플이 드디어 방향을 잡았어요. 잡스형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아이폰 뭐 20까지 갈 거야? 30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구글 뛰어들고 아마존 뛰어들고 이젠 참다 못해 애플까지 뛰어들었어. 저 모든 것과 싸우겠다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애플이 드디어 방향을 잡았어요. 이거 굉장히 큰 뉴스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만을 파는 회사잖아요. 저는 애플이 사실은 미래가 아마존이나 구글에 비해서 훨씬 어둡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만 팔아서는 더 이상 미래가 힘들다. 잡스형은 뭔가 계속 나왔잖아. 근데 지금 그게 딱 끊겼잖아요. 아이폰 뭐 버전만 올라가지, 6, 7, 8로 버전만 올라가지 딱 끊겼기 때문에 애플이 돈은 잘 버는데 이게 뭐가 없다. 아이폰 뭐 20까지 갈 거야? 30까지 갈 거야? 근데 이번에 애플이 드디어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 미디어 콘텐츠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아이폰은 사실은 지금 이 핸드폰 제조업체가 해서 서비스 이쪽으로 바꾸겠다고 나왔어. 이쪽에 85%잖아요. 얘네 지금 비중을 보면. 이쪽으로 기업의 방향을, 기업의 큰 축을 바꾸겠다라고 나왔어요. 애플릭스라는 걸 만들겠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쪽은 그냥 고정이고 앞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로 뭐 넷플릭스 같은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겠다. 이거 진짜 큰 변화거든요.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글쎄 잡스형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이건 진짜 큰 변화예요. 과연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애플릭스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애플 TV, 뭐 애플 신용카드, 뭐 넷플릭스처럼 뭐 애플 서비스 뭐 온갖 거를 애플로 하겠다. 애플 기계들은 다 깔려있으니까 거기서 보는 거 애플로 하겠다. 이렇게 큰 방향을 바꾼 거거든. 그러면서 이거 했죠 이번에. 이게 뭐를 벤치마크 했는지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겠죠. 예전에는 여기 써있었죠. 새로운 폰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이게 언제야? 2008년인가? 거의 10년 전엔 여기에 잡스형이 서서 짜잔 하니까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팀쿡형이 켜서 짜잔 하니까 애플 TV 서비스 쪽으로 바꾸겠다. 짜잔을 했어요. 자, 애플의 큰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뭐 잘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큰 방향입니다. 굉장히 큰 방향. 자, 그러면 사실은 얘네가 왜 이쪽으로 선택을 했냐? 그럼 애플이 왜 이쪽으로 선택을 했을까? 이게 그렇게 사이즈가 크고 이게 뭔가 먹을 게 많은 곳인가? 이걸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옛날 얘기부터 할게요. 미국에서 이쪽은 대부분의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니까 이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독점을 하면은 기업을 자릅니다. 어느 시장을 독점을 하면은 강제로 잘라요. 그게 이제 미국의 반독점법이잖아요. 기업 분할 명령. 유명하죠. 이것 때문에 나왔죠.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탠다드 오일이 나중에 방송에 한번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람코급이었죠. 아람코가 뭔지도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 오일이 워낙에 막강했기 때문에 얘네를 박살내기 위해서 반기업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얘네를 박살내요. 다 쪼개버려. 그때 나온 게 미국의 기업 분할 명령인데 지금까지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강제적으로 기업을 쪼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인데 딱 4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1911년 되니까 옛날 얘기고 1945년도 그것도 좀 옛날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기업 분할 명령이 뭐였냐면은 AT&T입니다. AT&T가 뭐하는 회사예요? 통신사예요. 통신사. 미국의 통신사인데 1984년에 시장 점유율이 얼마였냐면은 그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80%. 거의 미국의 통신의 독점을 넘어서 사실상 그 거대한 통신 사업의 80%였어요. 그랬다가 박살이 나서 이 기업 분할 명령을 받고 이게 쪼개져요. 옛날에는 미국 통신함은 AT&T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미국의 통신 쪽이 어떻게 됐냐 보면 AT&T가 이렇게 있다가 1984년에 박살이 납니다. 따라락 쪼개지죠. 아래에 있는 게 다 AT&T 지금 쪼개져 나간 거거든요. 따라락 쪼개져 갖고 한 10대 개 뭐 이렇게 나뉘다가 이것들이 다 중간에 합쳐져요. 막 합쳐져서 나중에는 결국에 뭐가 남았냐면은 AT&T, 버라이즌, US 웨스트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많은 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건 득치가 좀 작으니까 버라이즌과 AT&T로 사실상 버라이즌과 AT&T의 어떤 양자 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양자 대결로 가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AT&T가 이렇게 통신 이 시대를 막 점령하고 있고 나눠진 다음에 AT&T가 버라이즌으로 막 가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1984년 이후로 쪼개진 이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요. 뭐가 생겼을까? 199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등장해요. 이게 뭐예요? PC통신. PC통신이 등장합니다. 이동통신도 등장하지만. 그러면서 위에 뭐라고?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냥 통신하면은 집전화 시대였는데 아메리카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PC통신의 시대가 열려요.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활성화되더니 1990년대에 이게
피크를 칩니다. 천리안이죠. 천리안 같은 거, 우리나라 하이텔 천리안. PC통신의 시대가 열려. 통신이 그냥 전화가 끝이 아니구나. 이쪽으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옛날 사람들이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똑똑하기 때문에 이쪽이 미래라는 거를 눈치를 확 채. AOL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 이쪽이 미래라는 거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OL이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미래라는 걸 줄 채고 얘가 투자를 하는데, 어떤 투자를 하냐, 참 불쌍한 형들인데요. AOL이 요걸 삽니다. 요게 뭘까? PC통신의 미래가 있다. 맞았지,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맞는 판단을 했는데, 하필 이걸 사. 98년에. 이거 모르세요?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45억 불, 우리나라 돈 5조에 삽니다. 5조. 들어보셨습니까? 넷스케이프 왜 없어졌는지 모르시는 분 많죠? 이거 AOL이 5조에 샀어요. 45억 불. 언제? 98년도에 넷스케이프.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잖아요. 어디 갔냐? 뭘 어디가? 5조에 사자마자 그 해에 뭐가 나오냐? 윈도우 98이 나옵니다. 거의 뭐 윈도우를 지금의 위치로 만들어준 떡상하는 윈도우 98이, 내가 넷스케이프를 몇 년도에 샀다고? 윈도우 98년도에 샀죠, 넷스케이프를. 윈도우 98이 98년도에 나왔거든. 이게 껴있어! 싸게 판 것도 아니야. 익스플로러를 싸게 팔아서 무료 배분해서 쟤네를 날린 것도 아니라 그냥 강제로 껴있어요. 이게 요즘 같으면 이 짓 하다가 이거 제재받을 수도 있거든? 근데 옛날에 그냥 껴놨어! 윈도우를 사면 익스플로러가 있어. 넷스케이프를 AOL이 5조를 주고 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강제 덤으로 주면서 넷스케이프가 날아가죠. 그냥 사라집니다. 안녕. AOL의 판단 미스는 아니지. 운이 없었던 거지, 이거는. 그런데도 AOL은 돈이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가 거기 있었거든. AOL이 엄청 미국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AOL이 큰 결정을 합니다. 아주 큰 결정. 그 당시에 세계의 딜을 해요. 아마 세계 M&A 등치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무지막지한 딜을 합니다. 이거 실패한 다음에, 넷스케이프 실패한 다음에 안되겠다, 쪼잔한 걸로 하니까 애들아 개긴다, 안되겠다. 뭘까? AOL이 저걸로 실패하고 미래는 우리한테 있다 얘기하면서 2000년에 타임워너를 합병을 해요. 얼마에? 1830억 달러. 얼마야 이게? 좀 줄었거든 저게? 한 1700억 정도로 내려갔을 텐데, 그렇게 쳐도 200조야 200. 2000년에 205조짜리 질러서 깨진 다음에 200조를 질러요. 타임워너 뭐냐고? 타임워너 몰라요? 배트맨, 워너브라더스, 해리포터, 워너브라더스 이런 거 있는 게 타임워너죠. HBO, CNN, DC 컨텐츠 만드는 회사잖아요. 뉴스 채널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은 지금 아메리카 온라인은 PC통신을 꽉 잡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컨텐츠를 입혀서 우리 통신망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쏘는 역할을 하겠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터넷망을 꽉 잡고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합친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플랫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컨텐츠까지. 지금 돌아봐서 지금 보면은 너무도 훌륭한 생각이었지. 와, 이렇게 멋진 생각이 어딨어. 정확했죠. PC통신을 꽉 잡고, 한마디로 지금 구글 같은 걸 내가 꽉 잡은 다음에, 구글이던 유튜브를 꽉 잡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컨텐츠를, 디즈니 같은 거를 독점적으로 송출하겠다. 베팅할 만했지. 엄청 훌륭했어요. 지금 봐도 엄청 뛰어나. 2000년에 20년 전 얘기니까. 20년 전. 이때는 아이폰도 나오기 전이에요. 아이폰 2008년 아니야? 아이폰 나오기 훨씬 삐삐 시대 거의. 자, 그랬는데 3년간 주가가 왜 이렇게 됐냐? 주가가 거의 박살났죠. 왜 이렇게 됐냐? 이유는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에 뭐가 왔을까요? 아까도 말했죠. PC통신이 막 뜨면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 야! 이건 혁명이다. 미래는 이쪽이야. IT라는 게 막 발전을 하고 막 벤처기업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 이쪽이 혁명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챘어. 미래는 여기에 있다. 정확했지. 야, 지금 보면은 미래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나 이렇게 인터넷 보고서 뭘 하잖아. 여러분들 다 인터넷으로 뭘 하잖아요. 생활 자체가 인터넷이 됐잖아.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바보가 아니어서. 그래서 모두 다 뛰어듭니다. 모두 다. 여기가 미래다. 이때거든요. 1998년에 2000년.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하나의 기업의 주가지수가 아니에요. 이게 주가가 아니에요. 이게 주가지수야. 주가지수. 미국의 코스닥 주가지수. 미국의 주가지수가 이렇게 오릅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챘거든. 미래가 여기 있다는 걸. 눈치는 챘는데 뭐가 틀렸지. 야, 뭐가 틀렸겠니? 이게 틀렸지. 이게 사실 알파요 오메가거든요. 우리가 주식 얘기할 때, 야, 주식 이거 어떻게 봐? 그러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그건 누구나 얘기하거든.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오긴 왔지. 야, 언제 왔어요?
뭘 언제 와? 이때 왔잖아. 이때 우린 알잖아. 여기 아이폰이 이때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로 넘어가면서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지금의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때 오잖아. 시가총액을 뭐 빵이라는 운동 하면서 미친듯이 올라가죠. 넷플릭스 하면서 이때 오잖아. 근데 이때도 알았어. 올 거라는 걸. 알긴 알았지. 더 먼저 들어갔지. 자,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먼저 들어가면 너도 나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게 터지는 이 사건을 닷컴 버블, IT 버블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게 터졌냐면 지금 이 대단한 미국이 2017년이잖아 지금. 이때 닷컴 버블에 작살났던 거를 이제 겨우 만회했어요. 이거 얼마나 크게 깨졌으면은 한 20년간을 만회를 못했어. 지금 겨우 뭐 빵 생기고 뭐 구글 생기고 아마존 생기고 넷플릭스 생겨봐야 겨우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땡겼어야지. 언젠지를 몰랐던 거죠. 언젠지를. 맞긴 맞았는데. 자,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AOL 타임워너 언제 샀다고? 이 형이 타임워너를 언제 사셨어요? 뭘 언제 사? 요때 샀지. 요때 샀죠. 참 얼마 주고 샀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조.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의 뭐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아직도 학자들이 역대 월드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최악은 대우였잖아요. 대우건설이었잖아요. 글로벌 M&A 최악의 M&A 1위를 꼽으라면은 이겁니다. AOL 타임워너 M&A가 역대 최악의 M&A 아직도 1위. 이거를 이길 만한 금액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여기 왔어요. 여기서 여기. 이거는 이 정도는 거의 파멸이거든. 파멸. 아직도 지금 그 겨우 만회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쨌냐? 자,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이거든요. 이때가 닷컴 버블입니다. 여기 있던 게 갔다가 왔죠. 이게 500 하던 게 3000이 갔어요. 주가지수입니다. 주가지수. 이게 주가지수예요. 종목이 아니야. 코스피 같은 코스닥이야. 코스닥이 500짜리가 3000이 갔어.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6배니까 코스피가 12000 간 겁니다. 12000. 지금 2000이잖아요. 코스피가 12000 갈 정도의 거품이었어요. 2900. 대단하죠. 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코스닥이 여러분? 여기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렇게 회복이라도 했잖아. 여기까지 U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회복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때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참고로 이 코스닥이 시작할 때 기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1996년이 코스닥을 연 때예요. 문을 연 때야. 여기에요. 그때를 기준점이 1000입니다. 1000을 기준으로 이 코스닥이 시작했거든. 아직 우리는 처음 시작한 1996년도에 기준점도 회복하지 못했어. 물론 큰 회사들이 코스피로 넘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1996년이면 언제야? 20몇 년 전이잖아요. 한 23년, 25년 전을 회복을 못했어. 이 한 방에. 여러분들 뭐 아까 어둠이 얘기하셨는데 세롬이 나왔던 게 있답니다. 세롬 기술. 몇 배 올랐는지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궁금해할 줄 알고 가져왔죠. 전설의 종목이죠. 처음 액면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368배가 올랐어요. 액면가 기준. 바닥부터 아마 상장한 다음부터 치면은 한 100 몇십 배 올랐을 거야. 150배, 160배 올랐을 거야. 완전 저바닥부터 치면은 500원짜리였으니까. 세롬 기술이 그때 뭘 했었냐? 기억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세롬 기술이 왜 이렇게 떴었냐? 걔네들이 우린 신기술이 있다. 무슨 신기술이 있냐? 인터넷 망을 통해서 해외 국제전화를 무료로 해준다 그랬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왜냐면은 저희 옛날 팀장님이 세롬 기술로 좀 많이 벌었거든. 인터넷 같은 걸로 무료 전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무료 전화가. 지금 생각하면은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걸로 국제전화 무료로 하나? 무료로 하진 않잖아. 뭐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그 한 방으로 세롬이 주가가 이제 368배가 올랐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AOL이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기서 워너브라더스를 샀어요. 워너브라더스를. 그랬다가 지금 200조에 샀다가 자, 쭉 밀려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타이밍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빨리 한 거지. 항상 중요한 게 언제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잠깐 또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닥터 둠 루빈이란 분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별명이 닥터 둠이에요. 닥터 둠. 닥터 둠이 뭐냐면은 둠이 영어로 뭐냐면은 거의 뭐 멸망 이런 걸 뜻하잖아요. 이 형은 입을 열 때마다 망하는 얘기만 해. 망한 얘기만. 숏! 이분의 어록을 갖고 오면은 자 보시면 이분의 어록은 하나씩 2009년 이분이 미국 경제 위기를 맞췄거든. 2008년에.
2008년에 경제 위기 리만 브라더 사태를 맞췄다고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죄송합니다. 저 루빈 형 같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맞췄다기보다는 이 형은 2009년 그 끝난 다음에도 거품이다. 자, 2013년 위기 온다. 자, 중국 두나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가볍게 보면 안 된다. 2015년이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자, 요즘에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2020년 금융위기가 온다. 자, 언젠간 맞는 분입니다. 자, 언젠간 맞는 분이에요. 언젠간. 이게 언젠간 맞는 분이에요. 책도 냈어요. 이 형, 책도. 여러분, 이렇게 컨셉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야. 책도 냈어. 위기의 경제학. 위기의 경제학. 항상 위기야. 이분은 입만 열면 망한답니다. 이분 얼마 전에 저기 이더리움 갖고, 뭐 요즘에 이더리움 때문에 한국 오셨어요. 이더리움 뭐 창시자하고 이더리움 그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불렀는데, 야,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분을 부르면 안 되지. 저는 이분이 뭐라고 말할지 그 인터뷰는 못 봤지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망한다고 얘기했겠지. 그 앞에 뭐가 들어가도 망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코인 들어가면 코인이 망하는 거고요. 집이 들어가면 집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더리움 망한다를 언제 한 건 중요하지 않죠.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냐, 이분 그 컨셉 자체가 위기의 경제. 부태린 형하고 오셨죠. 한 번만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학자잖아요. 교수님이라고. 뉴욕대인가? 뉴욕대 교수님인가? 그래, 교수님. 교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이론적으로 위기는 반복적으로 온다. 이거를 교수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려 할 수 있다고. 위기는 계속 온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는. 그러면은 오르고 빠지는 거는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른다 빠진다 그러는 거 언제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가. 그게 언제냐? 우리는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거 뭐 안 맞추면 야, 집값 빠진다 한 20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집값이 안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빠지겠지. 내일부터 빠질 수도 있고 내일 모레부터 빠질 수도 있고 10년 뒤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언제냐가 중요하죠. 언제냐가. 집값이 오른다. 그럼 오를 수 있지. 언제? 내일 오르냐 모레 오르냐. 우리가 투자가 어려운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방향은 얘기할 수 있지. 우리 AOL 형도 정확하게 알았죠. 언젠가는 이게 대세가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AOL이 타임워너를 먹은 다음에 작살이 나는데요. 다시 이거 봅시다. 자, 다시 우리의 원 얘기로 돌아와서 200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무려 1830억 불이라고 그러는데 한 1670억? 뭐 정도로 내려왔어요. 200조짜리를 2000년에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했다가 불과 3년 만에 정말 74불 하던 주가가 10불로 떨어졌어요. 하락률이 몇 %냐? 한 90% 하락했죠? 대충. 90% 떡 하락을 한 다음에 한 85% 했냐? 이거를 다시 뱉어요. 74불 하던 게 10불 왔잖아요. 2년 안 걸렸어요. 2년 조금 더 걸렸나? 7분의 1 토막이야? 뱉었어요. 타임워너를 뱉습니다. 그래서 3년 있다가 참지 못하고 AOL이 타임워너를 다시 뱉어요. 분할이 돼요. 기업이 쫙 분할이 돼. 작살이 났으니까 들고 있을 수 없잖아. 다시 분할이 돼서 먹었던 거를 토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AOL 형들이 예상했던 시기가 2000년대 들어서 사실은 오고 있었어요. 자, AOL 형들이 한 걸 봅시다. 그걸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998년도에 넷스케이프를 인수했다가 박살나고요. 2000년에 타임워너 인수했다가 박살나고요. 그래서 닷컴버블 터져서 이게 AOL 형이 가죠. 골로 가죠. 골로 가고 얘들 망하고 타임워너를 다시 뱉습니다. 다시 뱉는데 사실은 이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죠.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등장을 하고. 우리는 이때는 몰랐겠지만 누가 등장을 했냐? 1998년도에 넷플릭스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유튜브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에 트위치가 나와요. 야, AOL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지.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야.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빠른 건데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가 사실은 정확했는데 타이밍은 진짜 정확했는데 한 10년? 10년 정도 빨랐죠. 10년?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잘못 방향을 잡았다가 자, 유튜브는 참고로 2005년에 누가 가져가요? 유튜브는 나오고 2년도 안 돼서 팔려요. 구글이 가져가죠. 트위치는 2011년에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구글 이거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구글 역사에서 M&A 성공 옛날엔 1위가 뭐였냐면 안드로이드였어요. 제 생각에는 1위가 바뀔 것 같아. 유튜브로 바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가져갔어요. 얼마에 가져갔더라? 1조? 2조? 2조네 2조. 2조에 가져갔어 2조. 구글 역사에 가장 성공한 딜이 아닌가. 트위치는 넷플릭스가 여기에 끼기 약하다고요?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지금 세계 랭킹 몇인지 아십니까?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얘네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 랭킹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이에요. 삼성이 넷플릭스보다 커요. 야, 삼성은 크겠지. 야, 삼성은 잘 나갈 때는 장난 아니었어. 300 몇십 조 갔잖아, 삼성은. 하지만 넷플릭스도 꽤 크다. 꽤 커요. 꽤 커. 지금은 삼성이 떨어져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컸어. 삼성 만만하지 않았어. 유튜브 가져갔어요. 자, 트위치는 누가 가져갔을까? 아십니까? 그쵸, 아마존이 가져갔어. 트위치 대주주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주가에 트위치가 녹아있는 거고, 요 구글 알파벳 주가에 유튜브가 녹아있는 거예요. 참고로 트위치도 구글이 가져갈 뻔했어요. 가져갈 뻔했는데 못 가져갔죠. 이게 뭐 여러가지 말이 있어. 이거 팔려 그랬어. 근데 뭐 독점에 걸리는 애 뭐네 하는데 그 사이에 잽싸게 인터셉트를 했습니다. 잽싸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향후 몇 년 내로 아마존 M&A, 아마존이 먹었던 회사 중에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트위치가 요즘에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글이 여기, 아마존이 여기, 지금 넷플릭스는 뭐 세계를 바꾸겠다고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딱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 상황이 심상치 않아. 이쪽 미디어 컨텐츠, 어떤 방송, 라인, 망, 뭐 이런데 업체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정말 블록딜들이 미친듯이 터집니다. 왜? 따라잡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아마존과 구글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얘네 기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 기존 업체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못 참는 거야. 어떻게 등장하냐? 자, AT&T 아까 보여드렸죠? 2016년에 얘네가 뱉은, 아이고, 잘 안 보이시네? 얘네가 뱉은 타임워너를 2016년에 다시 삽니다. AOL이 아니라 AT&T가. 타임워너를 사요. 안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여기 먹히는 거지. 유튜브와 트위치를 앞세운 이쪽 군단은 넷플릭스까지. 자기네들은 그냥 곁다리밖에 안 되니까 컨텐츠 업체를 삽니다. 타임워너를 다시 사. 854억 불 100조. AT&T가 사요. 야, 잠깐만. 안 되지. 야,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2등 업체가 뭐라고? AT&T에서 분리해 나온 업체가 버라이즌이죠. 버라이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예 이걸 삽니다. 이걸 사요. 2015년에 440억. 야후도 48억 불. 버라이즌하고 AT&T가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느냐? 간단하죠. 숟가락을 얹어야 되거든. 별수 없어 지금. 야, 퇴물이건 뭐건 사야 돼. 지금 이 흐름에 숟가락을 안 얹으면은 옛날 아이폰 핸드폰 시절에 핸드폰이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그때 숟가락을 안 얹은 일본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형체도 없죠 지금. 뭐 소니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 다 박살났잖아. 핸드폰에 숟가락을 안 얹은 업체들은 박살이 났다고. 지금 얘네들도 그런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야. 이쪽은 미디어 컨텐츠 쪽은 판이 바뀌고 있다.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어. 기존처럼 가만히 이것만 하다가는 그냥 뭐 완전 쪼그라들 것 같지. 개박살이 날 것 같다 생각하니까 지금 뭐 미쳤어요 이쪽에. 뭐 이거만 있냐? 아니죠. 이거만 있냐? 2018년 작년입니다.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700억 불에 샀어요. 이거 안 되겠거든. 꼴을 보아하니까. 등치를 키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싸우려면.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700억 불에 샀어요. 참고로 이거 처음에 600억에 살려고 그랬거든요. 600억에 살려고 그랬는데 누구야? 이분이 딴지 놔요. 누굽니까? 컴캐스트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죠. 인터넷 막 사업자인데 얘네는 2013년에 MBC를 샀어요. 그리고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사니까 자기도 베팅을 해요. 처음에 600억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레이즈를 칩니다. 650억 레이즈를. 한 번 더 레이즈를 쳐서 700억까지 올려요. 사실은 얘가 한 번 더 800억을 부르려고 했다는 썰이 많어. 부르는 줄 알았어 시장에서는. 컴캐스트가 21세기보다 800억까지 부를 것 같았는데 이거 안 불렀어요. 이걸 안 불렀기 때문에 713억 불에 삽니다. 사서 지금 2018년이니까 이제 딜이 완료됐어요.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 21세기 폭스 디즈니가 먹고 MBC는 컴캐스트가 먹고. 이쪽은 완전히 지금 합종 연횡에 어마어마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숟가락을 얹어야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자, 훌루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에 이은 2위 업체입니다. 2위. 스트리밍 2위 업체인데 넷플릭스 같은 회사예요. 보시면 딱 지분 구조만 봐도 전부 다가 이제 숟가락 하나, 자, 숟가락 둘, 숟가락 셋, 숟가락 넷 올려놨죠. 다 숟가락을 올린 거야. 다 숟가락. 컴캐스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냐? 인터넷 망 사업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 숟가락 하나씩 올려놨어. 물론 얘가 이걸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60%가 이제 뭐 디즈니가 됐기 때문에 훌루는 거의 디즈니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아마존, 이게 구글, 이건 넷플릭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사실은 디즈니도 있는 거죠. 디즈니도 얼마 전에 구글이 뭘 발표했어요? 이걸 날려버리겠다는 걸 발표했어요.
목표는 트위치. 이거와 이거를 동시 타격을 하겠다. 동시 타격을. 특히 트위치 타격을 하겠다. 나 구글인데 스타디아를 발표했습니다. 스타디아. 스타디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스타디아라는 이 안에서 그 모든 걸 하겠다. 구글이 발표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발표됨에 따라서 게임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의 몸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있는 걸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트위치에서 하는 분들 끌어오고 또 뭐 어떤 컨텐츠 제공하는 사람들의 걸 끌어오고 게임도 끌어오고 많은 걸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야, 게임 스트리밍 하는 분들 괜찮아질 것 같아. 생각에. 뭐 스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모르지 뭐. 이제 구글이 이걸 하겠다고 나섰어.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유튜브와 스타디아를 합쳐서 이 분야를 통합적으로 먹겠다. 자,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질 수 없지. 이걸 보고 있던. 자, 우리 빵 중에서 뭐가 없니 여기 지금? 빵 들어보셨죠? 이거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자, F도 없고 A도 없죠. N은 여기 있고 아마존은 여기 있고 빵이 A가 두 개니까 빵 중에서 다 있는데 F와 A가 없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남았던 A가 이걸 발표한 거예요. 우리도 저 모든 것과 싸우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저 모든 것과 싸우겠다. 서비스 쪽으로 가겠다. 애플 생태계가 가겠다. 나도잖아. 나도 이제 뛰어들었어요. 좀 늦은 것 같긴 해. 한 10년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7년 전에 10년 넘어 한 7년 5년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애플릭스를 발표했지. 애플릭스 처음에 얘기했던 애플릭스를 발표하면서 끼겠다. 우리도 서비스로 가겠다. 스트리밍 뭐 이런 걸 하겠죠. 이제 뭐 이런 걸 가겠다. 1인 제 생각에 뭐 1인 콘텐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의 그게 바뀔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려서 5년도 안 걸릴 것 같아.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5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뭐라고 있냐고? 자, 우리 페이스북 형들은 참고로 지금 정신 없으십니다. 지금 요즘에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정신 없어. 여긴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걸린 데다가 지난번에 뭐 털렸잖아요. 몇 천만 뭐 아이디가 털려갖고 그거 지금 해결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가짜뉴스에도 막 걸려고 그래갖고 얘는 아예 양질의 뉴스. 무슨 소리냐면은 뉴스 아주 정석적이고 가장 괜찮은 뉴스를 모아주는 언론사에다가 대가를 지불해서 뉴스 페이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쪽과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쟁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물론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뭐 다른 뭐가 있겠지만은 현재는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뭐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고 페이스북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자,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IT 버블 한번 맞은 다음에 10년 뒤 이제 다시 빵이 떴는데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사실상 굉장히 현재로서는 가장 경제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쪽은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잖아요. 지금 기존의 망과 기존의 방송사와 기존의 영화사들이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배급하던 시장이 완전히 판이 바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글 뛰어들고 아마존 뛰어들고 이젠 참다 못해 애플까지 뛰어들었어. 지금 뭐 그쪽에서는 뭐 이것저것 먹느라고 디즈니는 이거 먹고 얘는 이거 먹고 지금 몇백 조짜리 몇십 조짜리 딜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비전을 하고 있냐? 자, 네이버부터 봅시다. 자, 네이버는 지금 일본에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일본 라인에서 지금 적자가 크게 났는데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적자냐? 네이버가 지금 결정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이거 같아요. 모바일 결제 시장. 일본에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일본 증권사 16곳 가운데 5곳이 라인을, 그러니까 네이버를 강력 매도. 두 곳은 매도. 그럼 팔라는 거죠. 절반 이상의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도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점하는데 베팅하고 있어. 뭐 라쿠텐페이, 야후페이 뭐 이런 거랑 싸우는 거죠. 이 전략이 누구 전략이에요, 원래? 이 전략이. 이건 미국식 전략이 아니죠. 무식한 제가 보기에. 누가 성공했어요, 이 전략으로? 중국 형들 전략이죠. 중국 위챗을 중심으로 뭐 알리페이도 있고 위챗을 중심으로 모든 거를 만들어 놓은, 결제를 시스템을 모든 걸 만들어 놓은 중국식 전략이, 텐센트식 전략이 이쪽 전략이에요.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텐센트 쪽에 굉장히 그 감명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을 텐센트 위챗처럼 놔둔 다음에 톡에다가 모든 걸 연결하겠다는 거잖아. 무슨 택시도 부르고 자전거도 부르고 또 뭐하냐? 톡에다가 결제도 하고 톡으로 선물도 쏘고 톡에다가 모든 걸 연결을 해서 텐센트가 되겠다는 거잖아. 텐센트가. 기본 생각 자체가. 이상한 잡다한 거 많이 붙이죠. 잡다한 거라면 되게 죄송한데.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많이 붙이잖아. 뭐 미용실도 붙이고 뭐 송금도 붙이고 그 톡에다가 많은 걸 붙여서 우리 생활과 톡을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그 사이버 리얼 뭐 이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은. 근데 괜찮은, 나쁜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좀 나쁜 생각이라는 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라는 건 아닌데 되게 훌륭하죠.
좀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니까 뭔가 되게 큰 실생활에 그러니까 뭐 미용실 뭐 자전거 대여 뭐 이렇게 그런 걸 쭉쭉쭉쭉 미는 거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텐센트 전략으로 가고 좋다 나쁘다는 아니죠. 미국식 전략이 아니라 중국식. 라인도 마찬가지고 라인도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그 카카오 TV 쪽에는 뭐 그당 뭐 아 그당 뭐 제가 옛날에는 그 뭐야 그거 카카오 TV PD 하면은 저것도 공짜로 보냈거든요. 대량 그거 보내는 거. 요즘에는 뭐 그것도 그것도 지원을 안 해줘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떠나기 뭘 떠나. 옛날에는 그 카톡 플러스 공짜로 보냈는데 아 이거 그것도 끊겨서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 뭐 이쪽에 방향이 있는 게 아니죠. 사업 방향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야. 중국처럼 이쪽으로 간 겁니다. 네이버처럼 이쪽으로 텐센트 같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악용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기보다는 방향이 저쪽으로 왔어요. 야, 그럼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삼성은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 IT 업체랑 삼성은 IT 업체라고 얘기하면 뭐하는데 우리나라 IT 업체 대부분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데가 네이버, 카카오, 삼성은 당연히 핸드폰과 반도체는 지금 당연하고 양 그거에다가 미래를 AI와 얘기하는 거 보면 AI와 전장산업, AI 빼고 전장도 하드웨어죠. 전장산업 그리고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약간 투자산업의 하드웨어에 좀 가까운 쪽이고 이렇게 저쪽처럼 미국처럼 완전 순수하게 컨텐츠, 미디어, 뭐 통신 뭐 이쪽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삼성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한 100배는 똑똑하기 때문에 미래를 그쪽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과 방향이 좀 다르게 가고 있다. 다르게 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미디어 컨텐츠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미국에서는 이미 오고 있고 우리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여기는 넷플릭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변화에 정말 빠르죠. 핸드폰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된 2008년이니까 11년 1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한물 간 건 아니지만 뒤로 밀리면서 새로운 이쪽에서 애플이 이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성공하길 빕니다. 넷플릭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애플의 승부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다. 아마존과 구글과 지금 구글이 넷플릭스까지 그쪽에 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그쪽에 이제 참전을 올해 선언했습니다. 2019년 3월 26일 날 넷플릭스로 참전 선언을 했어요. 세계의 큰 IT 기업들 빵이 전부 다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현재 세계 경제에서 지금 가장 큰 전쟁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